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급락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삼성전자 급락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HBM이 뭔가, 그렇죠. HBM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알면 됩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DDR 메모리가 보통 메모리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고요. 고성능 그래픽카드, 인공지능. 아무튼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고 고성능 그래픽카드나 인공지능. 요새 인공지능 뜨고 있잖아요. 고성능 그래픽카드라는 건 이건 GPU입니다. GPU하고 AI는 뗄 수가 없고 또 HBM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BM이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니까. 근데 HBM이 뭐냐? 기존에 그렇죠. 메모리가 D램입니다. D램이 어떻게 생겼냐면 컴퓨터 열어보면 아무튼 납작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D램을 쌓아 올린 겁니다. D램을 이렇게 스택이라는 게 쌓는다는 거예요. D램을 그렇죠. D램을 착착착착 몇 개를 쌓아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메모리를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메모리를 많이 쓰려고 쌓아놓은 건데 그런 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D램 기술, 그러니까 2차원의 판 형태의 D램을 만드는 기술. 그건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이고 부동의 1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램을 쌓아야 되니까 쌓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저 1등이고 그러면 HBM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HBM이 이게 이제 결국은 GPU나 CPU가 이제 쓰는 거거든요. 보통 GPU인데 이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입니다. GPU 옆에 이제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하나만 꽂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층별로. 근데 이 쌓아 올려서 이렇게 통신할 때 열도 안 나고 전기도 적게 들고 그런 기술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잘못했다기보다 SK 하이닉스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BM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인텔과 AMD의 CPU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하고 AMD가 2010년 후반에 CPU 전쟁을 했는데, 그렇죠. 인텔은, 그렇죠. 반도체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제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돈만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텔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설계하고 생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칩 혁신은 필요 없다. 그래서 연구 인력을 대량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왜냐하면 연구 인력을 해고하고 연구를 안 하면 수익성은 높아지잖아요. 물건을 팔기만 하니까. 수익성을 추구한 거죠. 근데 그거를 AMD는 이제 후발주자니까 인텔에서 해고한 연구 인력을 쓸만한 연구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렇죠. 혁신에 나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AMD는 주로 설계만 하고 이제 그래서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 세계 넘버원이죠. 넘버원과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해서 열심히 추격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렇죠. 인텔은 자기가 설계와 생산 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연구 인력이 필요 없다. 수익을 창출해야겠다 해가지고 연구 인력을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하고 AMD는 그걸 흡수를 해서 혁신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기는 생산 능력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TSMC 세계 최고니까 TSMC 니들이 생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완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2017년도에요. 라이젠이라는 프로세서 이게 이제 인텔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제공했어요. 멀티코어 성능에서 게다가
TSMC가 7나노 공정을 인텔보다 훨씬 빨리 했거든요. 인텔은 10나노에서 그냥 주춤하고 있을 때 TSMC가 치고 나간 기술을 활용을 해서 AMD가 괄목상대한 거죠. 그런 다음에 2018년도에 인텔 CPU 버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신뢰도가 그전까지만 해도 인텔의 신뢰도로 버텼는데 이 중대한 CPU 버그 사건으로 인텔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AMD가 부상하면서 사실상 발라버린 거죠. AMD가 인텔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인텔이 그렇죠. 사실 그 주식시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한번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지금은 아무튼 초창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2024년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 전쟁. 뭐 전쟁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메모리 시장에서 아직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분야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사실 2015년도부터 HBM을 했답니다. 왜냐면 HBM이 사실 GPU에서는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AI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HBM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공정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실수로 개발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또 삼성전자가 인텔이랑 비슷하잖아요. 또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메모리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메모리를 수십 년간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연구팀 해산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해산해서 딴 데로 보냈겠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뭐 여기서 연구 인력을 빼온 건 아닙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2등이잖아요. 메모리 2등이니까 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혁신을 하고 공정 선택도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엔비디아랑 또 파트너십을 잘 구축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HBM2E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무튼 뭔가 사양이 높은 거겠죠. HBM2E 최초로 출시하면서 지금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장악했고 삼성전자는 지금 후발주자인데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빠꾸 맞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이 HBM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한테 속된 말로 발리게 될지 사실 그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이 정도로 이번에 삼성전자 HBM 그렇죠.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인한 급락 사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